날 보면 제 생각에 삶은 전쟁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시기가 좀 되게 정말 좀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없어졌잖아요. 단순하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예 일이 없어졌어요. 지난 7, 8개월 동안. 어제는 어떻게 일한 줄 아세요? 자동차 극장을 만든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제 이거를 라디오 주파수로 듣는 거예요. 문 다 닫고. 저 어렸을 때의 그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붕붕붕 꼬마 자동차. 그러면은 제가 붕붕이들 앞에서 어제는 붕붕이 한 50대 앞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웃겨도 차가 웃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연이.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운동장인데. 근데 그 앞에는 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은 뭔 죄예요? 아파트 앞에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는데요. 시끄럽다고! 정말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좀 좋아진 줄 아세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깜빡이를 켜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깜빡이를 켜니까 이 불빛이 막 한 50대가 반짝반짝 나니까 그 축제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라고 어둡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럴 것만이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은 엄청 살다 힘들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날이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빙판길에서 우리 여성분들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넘어진다 하고 자빠진다 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대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말래요. 왜 빙판에서 자빠졌는데 벌떡 일어나면 안 될까요? 또 넘어질까 봐. 맞아요. 그리고 희한한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사람은 골목에서 잘 안 자빠져요. 사람은 주로 로타리에서 자빠져요. 그리고 옷을 잘 입은 날 잘 자빠져요. 희한하게 거지같이 입고 골목을 지날 땐 잘 안 자빠져요. 근데 옷 예쁘게 입고 뭔가 시선을 받고 사람들이 많을 때 잘 자빠지거든요. 사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자빠지는 게 크게 티나거든요. 어떤 지위에 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세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삶이 미끄러워져서 자빠졌어요. 내 실수든 내가 주의를 안 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데 갖다 놨건 자빠졌어요. 대부분 뼈가 부러지거나 큰 타박상을 입어요. 근데 그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얼른 일어나려고 한대요. 뭐가 세니까요? 자존심이 세고 자기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1순위가 뭐 같아요? 몇 가지를 해볼게요. 건강, 명예나 자존심, 이미지, 요거 한 묶으며 돈. 이게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체면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1번인지 건강이 1번인지 나는 경제적인 안정감이 1번인지. 저는 그때 어땠냐면 이미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이미지.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쳤는데, 중요한 건 다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추운 날씨면 다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아 본 사람이 자기가 힘든 거를 빨리 알아내요. 사랑받고 보호받아 본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빨리 알아내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내 부모와 내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못 받고 자란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덜 받은 경우도 있어요. 뭐 사건이 다양하니까요, 우리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가 힘들어? 뭐 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뭐가 힘들어? 점점 힘듦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해요. 자,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 시간 지나고 안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건강도 난 별로였고 돈도 별로였구나. 그래서 뭐 돈을 별로 모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 벌면 명품을 샀다고요? 예. 샀어요. 구찌. 구찌도 사고 돌체 가반냐도 사고 프랑스 똥도 사고 뭐 다 샀죠. 성경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도 산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는 거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는 건데 똑같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못한 거죠. 제 영혼이 고상하게 말하면 목이 말랐는데 제가 배고픈 줄 알고 명품을 먹은 거예요. 네. 자동차도 먹고 오토바이도 먹고 자전거도 먹고 프랑스제 좋은 거 엄청 비싸게 주고 샀죠. 카본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카본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자빠지잖아요. 먼저 몸으로 자빠지고 자전거로 이렇게 튕겨요. 그냥 카본은 소중하거든요. 이거 스크래치 나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내 몸이 아픈 게 나아요. 몸이야 다시 아까진기 바르면 낫는 거잖아요. 후시딘도 바르고. 카본은 안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비싼 거 사가지고 한 2번 탔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랑스제 빨래거리가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구분 못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으면 저는 10년 전에 저에게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한 70%만 하고 60%만 하고 3, 40%는 네가 좋아하는 경험을 해. 근데 그때는 모든 시간을 다 일을 한 거죠. 그리고는 돈을 버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한때는 안경을 사고 그게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행복했냐라고 말하신다면 그 순간에 어떤 쾌락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행복의 여운을 주지 못하니까 그 아이템을 살 만한 걸 다 사면 다른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다 사요. 종류별로. 그러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구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 본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뼈가 부러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자존심이 세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펄떡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삶의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삶이 어느 날 꽈당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코로나 시기처럼. 근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끝나도 위기는 계속 와요. 여러분, 20살 이상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 아니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IMF 위기다, 뭐 또 외환 위기다, 뭐 글로벌 위기다, 뭐 또 코로나다. 이거 끝나면 뭐 또 올 거래요. 근데 또 국가적 위기가 없으면 자기 집의 위기가 와요. 예?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벌떡 일어나려고 안 하면 좋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성인 경우에 예쁘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안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럼 그때 조심히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되게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단 죽은 척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시기를 못 기다려주면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삶이 삶과 죽음의 경계일 때 있잖아요. 49대 51일 때. 그때 한두 개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눈을 감는 법을. 남편이나 아이가,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어떤 일을 치를 것 같을 때, 그때 딱 그 한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못 기다려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삼수를 해서 대학을 제가 갔거든요. 뭐 조금 사실 제가 들어간 대학은 조금 뭐 이름이 있는 대학이어서 전 알리기를 원치는 않지만, 제가 해병대를 갔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웃으시네요. 되게 상처되네. 해병대 왜 간 줄 아세요? 강해지려고? 여러분이 결혼한 이유랑 똑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충동적으로. 그리고 멋져 보여서. 뭐 이런, 뭐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그런 거 있죠. 멋져 보여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멋져 보여서. 두 번째, 얼른 친정에서 탈출하려고. 우리 집이 너무 싫으니까, 친정이. 저는 해병대를 지원한 이유가, 대학 시험을 2번을 다 봤는데 떨어졌는데 육군 영장이 그해 겨울에 나온 거예요. 3월이었는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가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부로 가요.
대학생이 맞춰서 직장에 취직을 하면 청년부가 돼요. 근데 저는 아무 부도 아닌 거예요.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잖아요. 즉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애매한 때 있죠. 보통 한국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기보다 어쩔 수 없이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예뻐? 예뻐? 근데 남자들한테는 뭐 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어디 다녀? 세 번째, 돈은 좀 벌어?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 나왔대? 뭐 이런 거. 부모님은 계셔? 계시구나.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디, 학생인지, 직장 다니는 사람인지, 이름 알만한 회사를 다니는 건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병대는 지원하면 얼른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해병대를 지원한 이유는 옷이 간지나 보였어요. 모자도 팔각모, 워커도 스웨이드, 세무를 신고. 명찰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옷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병대를 간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느낀 감정과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감정이 똑같았어요. 해병대 엄청 멋있는 옷 있었잖아요. 군부대에서 입는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 마크사에서 사서 입고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실제로 입는 옷이 아니더라고요. 추리닝도 그렇고 군복도 그렇고.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저는 포항에 간 것도 아니고 김포에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인데 바닷가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냥 산에서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무보트 타고 뭐 막 작전 침투, 바닷가 침투했냐고 그러는데 그냥 강화도에서 그냥 산에서 도토리 주스로 다니고 선임들이 주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결혼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야, 너 좋은 집으로 시집 갔다며? 야, 너 괜찮은데 산더라, 결혼하고. 그런데 나의 실체는 그게 아닌 거죠. 어디다가 말하기 창피하니까 사람들 만날 때 가짜 견장을 받고 가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아니면 아예 안 나가버려요, 그 모임을. 나가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요. 난 자존심 센 사람인데. 그 맨날 맞았어요. 훈련소에도 맞았어요. 계속 맞았어요. 눈 크다고 맞았어요.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꼬맬 수는 없잖아요. 계속 괴롭힘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장애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나간다면 여전히 이렇게 갇혀있는, 자기 자유가 없고 이 갇혀있는 시간에 지내는 사람들을 제가 꼭 찾아가서 도울게요. 그러니 여기에서 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보다는 협상을 했네요, 지금 같으면.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다급하면 또 협상하잖아요. 막 제가 이거를 해드릴 테니 이거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따구로 기도한 사람은 거의 안 지켜요, 그거를.
그러면 또 다음에 급할 때 또 기도를 해요. 면목이 없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저도 압니다. 저도 모르는 여자는 아닙니다. 저도 양심도 있는 여자고 아는데 너무 상황이 지금 안 됐으니 그러면 제가 더 센 걸 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너 저번에도 나랑 한 약속 안 지켰잖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예?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엔 진짜로 할게요. 그래서 기적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보통 지키나요? 또 안 지켜요. 창피하지만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네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강연도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아닌 기도에 대한 제 일이 된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연이 저의 소명이 됐어요. 소명이라는 걸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소명은 콜링이잖아요.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영어로, 다른 영어로 말하면 vocation, 천직, 재능.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직이다, 천직.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쟤는 어쩜 그렇게 알바처럼 일을 하냐? 직원인데도 알바 같아,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쟤는 천직이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데, 강사님, 저는 제 일이 저 천직인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필라테스 선생님 한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은 아직 그딴 식으로 말할 때는 아니거든요, 선생님. 또 어떤 분 계셨어요? 선생님은 요가 하시는데 천직인 것 같으신 거죠? 올해 몇 년 되셨어요? 들었죠? 20년! 무슨 2년 해가지고 무슨 필라테스 그냥 레깅스나 많이 샀지 무슨 뭐. 맞아요. 맨날 레깅스 사서 필라 그 저기 뭐야 회원들 가면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에 나 너무 많이 살쪘다 막 이런 거 하고 지금 무슨 2년에 지금 천직이 나와요 지금. 다 알아요 저 정말. 20년. 근데 20년 전에는 그 요가가 한국에 별로 이렇게 장착이 안 될 때였죠.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가하고 필라테스 선생님들 다 비슷한 옷 입지만 20년 하니까 저렇게 요가 선생님인지 모르는 옷 입으시잖아요. 선생님 야광색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예? 수업을 마치고 바로 왔다고요? 바지만 갈아입고 왔다고요? 근데 선생님 2년 차에 내가 이거 천직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거는요 진짜 전 좋은 사인이라고 봐요. 애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요? 카드값 때문에.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 천직이라는 거는 그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보이스래요. 목소리. 즉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늘이 부르는 소리를. 그걸 콜링이나 천직이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하늘이 불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하늘이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소리는 진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진동하는 때가 크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흥미를 느낄 때예요. 근데 이 흥미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오일 같아요. 자동차를 가게 하는 건 뭐죠? 맞아요. 기름으로 가잖아요. 휘발유나 경유, 요즘은 전기차.
그거는 뭐냐면요, 의미가 더 오래 가요. 이 일에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되게 자기가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최고는 의미가 있는데 중간중간 흥미 있어요. 그러면 최고예요. 근데 흥미는 있는데 의미를 못 느껴. 그러면 허무해져요. 의미가 있는데 흥미가 없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의미와 흥미가 같이 가면 최고인데요. 어쨌든 하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의 심장을 진동하게 해요. 그리고 언제 인간이 2번 진동한다고요? 의미와 흥미를 느낄 때. 누구는 요리하는 게 흥미 있어요. 누구는 사람을 지도하는 게 흥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요가하고 나서 제 인생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죠. 너무 의미와 흥미를 느끼잖아요. 힘들다고도 못 느껴요. 힘이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힘이 들었는데 의미와 흥미를 너무 느껴서 힘든지 모른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연이 있게 힘들었잖아요. 저랑 안 맞았거든요, 해병대는. 밖에 얘기하기도 창피했어요. 왜요? 남들이 보기에는 멋진 군복 입고 나왔는데 나는 실제로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맞고 힘들고 타령하고 싶고, 그래서 그 압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사람하고 살고, 안 맞는 직장을 다니고, 안 맞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가장 심각한 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의욕이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이 제 소명이 됐어요. 거기서 좋아졌으니까. 그러니 요즘 여러분, 난 요즘 사연 있게 산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이지? 남들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 둥글둥글하고 완만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숨길 뿐이에요. 티 안 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진짜로 진솔하게 말할 데가 없으니까요, 내 살아온 인생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 저희 엄마랑 권수가 똑같으시네요. 10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수가 딱 같나요? 7권, 8권도 아니고 10권에서 딱 맞네요. 우리의 사연이 언젠가 다른 만남을 통해서 소명이 되기를 제가 바라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혹시 사연이 있으시다면.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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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This is everything.